집값 떨어질 때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라고 하는 게 공급 이야기를 하는데, 공급은 항상 수요 공급인데 공급만 강조하고 있는 거고, 또 한 가지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금리죠. 그래서 금리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냐, 2018년 11월부터 2019년 5월까지 하락세가 잠깐 있었죠. 그때 문제가 뭐였냐, 기준금리가 두 차례 인상되면서 9.13 정책과 더불어서 사람들이 집값을 떨어뜨리기 시작했다. 근데 그 이후에 계속 공급 때문에 올랐느니 규제 때문에 올랐느니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 뒤에 가격을 폭등시켰던 요인은 역시 금리였죠. 그래서 9.13 대책 이후 집값이 떨어지던 것도 언제부터 다시 올라가기 시작했냐, 미중 무역전쟁과 한일 수출 규제로 금리를 다시 낮추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코로나로 인해서 집값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죠. 지표 보시면 20년 3월부터 집값이 다시 떨어지고 있는데 3월과 5월에 두 차례 또 금리 인하를 하면서 집값이 다시 상승하기 시작했다. 즉 지금은 수요 공급하면서 매번 공급 부족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공급보다 수요다. 그래서 정부에서 계속 수요 억제 정책을 썼는데, 이걸 가지고 매물이 준다. 당연히 매물은 줄죠. 양도세가 늘어나니까. 다만 매물이 주는 것보다 투기 수요가 더 많이 줄죠. 그래서 지금 시중금리가 다시 올라가서 2019년 수준까지 회복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래가 안 되고 있죠. 근데 이걸 또 공급이 부족하고 매물을 잠김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핵심은 금리다. 그런데 금리 인상, 코로나 델타 변이로 인해서 늦어질 거다. 7월만 해도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주열 총재가 계속 이야기했죠. 금리 인상할 것이다. 최대한 빠르게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지표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 넉 달째 2%대. 지금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심하죠. 특히 식품, 원자재, 유가 이런 부분에서 좀 심각하게 올라가고 있다. 2.6%. 자, 2.6%니까 얼마 안 올랐네 싶을 수 있는데, 식품 같은 거 보면 얼마나 올랐어요? 시금치는 91% 올랐죠. 달걀 얘기 되게 많이 나오죠. 올해 파테크란 이야기도 있었죠. 팥값이 너무 많이 올라가니까. 거기다가 유가가 올라가니까 유통 과정에서도 더 많이 붙게 되더라. 물가 상승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죠. 인플레이션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수요 견인이 있고, 두 번째는 비용 상승이 있는데, 자,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라면은 지금 소비가 엄청 늘었어야 되죠. 그런데 소비가 늘지 않고 있죠. 원인, 첫 번째는 자산시장 거품이죠. 전문가는 작자들 맨날 하는 이야기들 뭐예요? 허리띠 졸라매서 주식이든 부동산이든 코인이든 투자해라. 그러니까 누가 소비를 하느냐? 명품 쪽에 소비가 늘어났다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비는 많이 감소했어요. 코로나 이전이랑 비교해 봤을 때. 또 하나는 뭐예요? 늘지 않는 월급, 그리고 사용업 침체. 일단은 소득이 주니까 소비가 늘어날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소비 늘리기 위해서 재난지원금 풀었는데, 이걸 가지고 유동성 증가로 집값 폭등이라느니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수요가 견인할 수 있는 인플레이션 시장이 아니다. 핵심은 뭐예요? 유가 상승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다.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위험한 이유, 저금리 때문에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이 일어났다. 그랬을 때 부자니 인플레이션 가속화를 막을 수가 없죠. 그럴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날 수도 있다. 물론 가능성은 굉장히 낮아요. 왜냐면은 진짜로 수입도 안 되고 베네수엘라나 이런 데처럼 리디노미네이션 하고 그런 경우에 실패로 돌아가고, 그럴 경우 진짜 화폐가 휴지 가격도 안 되죠. 그런 경우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일어나는데, 물론 여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더라도 굉장히 고인플레이션이 이어질 수 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금리를 인상해야 되죠. 금리 인상하는데 문제는 수요 견인 인플레이션이면 금리 인상에 따라서 인플레이션이 억제가 되고 수요도 어느 정도 억제가 되는데,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의 경우는 금리 인상의 경우 경기 침체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금리 인상 안 한다고 해도 고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는 가속화가 된다. 이 인플레이션이 왜 일어났냐? 맨날 말하는 유동성 장세라는 말 때문에 일어나게 된 거죠. 실질적으로 수요는 엄청나게 감소했는데 우리나라가 돈을 엄청 많이 풀진 않았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전부 다 많이 풀었죠. 미국 같은 데서 어마어마하게 풀었죠. 근데 미국은 기축통화라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엄청 많이 풀었는데 원달러 환율은 한 100원, 150원 이 정도밖에 안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가격이 올라갔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돈은 돌지 않고 통화 승수는 낮아지는데 화폐 가치도 같이 떨어졌다. 이렇게 된 거죠. 왜? 다 올라버리는데. 월급 빼고 다 올랐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가격만 다 올라가니까 경기 침체일 때는 드러나지 않고 있다가 회복이 되기 시작하니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이 훨씬 더 심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다. 지금도 이주열 총재라든가 7월 금통위 회의 이후에 그래도 계속 금리 인상을 강조했고, 다만 델타 변이 추이를 보겠다라고 했는데 델타 변이 아직 사라지진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8월 인상론이 나오고 있다. 경제부총리도 국토장관도 금리 인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8월에 오를까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데, 이번에 금통위원 중에서 이주열 하는 총재 제외하고 6명 중에 5명이 금리 인상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그리고 한 명의 위원이 0.75%로 올려야 한다 소수 의견 냈죠. 저금리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터지고 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가격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코인이나 주식 B2 이런 식으로 자산시장 거품이 쌓여가고 있고, 그러니까 소비는 더욱 침체되고, 돈은 많이 풀었다고 하는데 어때요? 리먼 터지고 난 뒤에 통화 승수는 계속 떨어지고 있다. 예전에는 1,000원 찍으면 2,000원 효과를 발휘했다면 이때는 1,000원 찍으면 1,500원 효과밖에 발휘를 안 하더라. 돈이 돌지를 않으니까. 물가 치솟고 자산 거품이 심하다. 그래서 금리 인상 압력이 가중되고 있다. 다음 회의부터는 금리 인상을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 이런 이야기 나왔죠. 다음 회의 일정 언제예요? 8월 26일. 금리 인상할 것이다 라는 의견이 줄을 이루고 있더라. 분명히 금리와 주택가격과의 관계도 말씀을 드렸고,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 금리가 전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친다는 거죠. 전세 가격에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지금 전세가가 떨어지고 있다가 올라간 시점이 언제냐? 금리 7월, 11월 두 차례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는데, 뭐 때문에 전세가가 올랐다고 그랬어요?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재건축이 시행이 안 돼서 공급 부족이 날 거라서 전세가가 미리 선반영해서 오른대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죠. 재건축 재개발이 활성화되면 멸실 나서 전세가 오른다. 요즘 서초 이주 수요 이야기할 때 늘 나오는 말이죠. 그 다음에 3월, 5월 두 차례 떨어져서 전세가가 폭등세로 바뀌기 시작하니까, 이건 또 6월 되니까 617 때문이라고 했다가, 7월 되니까 710 때문이라고 했다가, 8월 되니까 임대차상법 때문이라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금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이 무엇이었다? 전세 가격이다. 전세 가격이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 어떻게 될까요? 투기 수요들이 굉장히 위험해지죠. 왜? 전세가 올려서 가격 상승 만들어내고 있었을 뿐이다. 지금 저금리 유동성으로. 그러니까 저금리랑 전세가를 따로 이야기를 하는데, 저금리와 전세가는 같은 맥락이에요. 지금 전문가란 작자들은 뭐 공급 부족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다 따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매물이 없어야죠. 매물은 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그러면은 다주택자들이 타격을 엄청나게 입겠죠. 보유세는 올라가죠. 그 다음에 역전세 날 수도 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주택시장 영향은 미미하다. 대선이 최대 변수다. 근데 재건축 재개발 풀어준다고 오세훈 시장이 얘기하자마자 가격 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 시장도 규제하기 시작한 거죠. 그걸 가지고 뭐 오세훈 시장이 라이트하우스를 보고서 뭐 말 같지도 않은 음모론 만들어내고, 저희가 음모론 만들어내요? 하락론자들이? 아니에요. 음모론은 맨날 지들이 만들어내지. 변동금리가 81% 됐습니다. 변동금리가 이만큼 늘어났다는 거 금리 인상에 취약하다는 거죠. 고정금리도 금리 인상에 아예 영향받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변동금리가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다. 기준금리 요만큼 올리면 1.4조 찔끔 증가하면서 0.08% 오른대요. 전체 가계대출에. 당연한 거 아니에요? 0.25%포인트 올렸는데 0.25%포인트 이상 올라갈 수가 없죠. 거기다가 전체 가계대출 중에 주담대가 차지하는 비율도 있으니까 당연히 요거보다는 낮게 나올 수밖에 없다. 근데 저게 우스워 보여요? 주담대 1억 받을 경우 연간 이자 부담은 50만 원이래요. 작아 보이나요? 남의 돈이라고? 서울 집값 뭐 9억, 10억 한다면서요. 주담대만 40% 받았다고 칩시다. 4억이죠. 이자 부담만 200만 원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달 올라가요? 거기다가 영끌족들이 진짜로 딱 영끌 다 해서 그런 건데 이자 부담만 올라가요? 0.25%만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고, 그럼 기준금리 지금까지 하나도 안 올랐는데 시중금리 왜 폭등했을까요? 지금 기준금리 1.75% 그때쯤까지 폭등했는데. 그러니까 계속 지금 찔끔 증가한다, 영향 없을 듯 계속 이런 여론만 만들어내고 있죠. 그러면서 버텨라 최대한 버티는 만큼 집값이 늦게 떨어지니까. 신용대출 안 늘어나요. 그리고 영끌한 사람들 다 신용대출 받아서 하잖아요. 다 증가했고, 시중금리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있고, 우대금리 없애고 있고, 가상금리 높이고 있고, 가계대출 축소한다고 하고 있어요. 기준금리 0.25%만 오르면은 0.25% 오른다는 거는 진짜 경제의 경자도 모르는 경제 기자의 자격이 없는 사람이 저런 기사 쓰는 거다. 거기다가 숨은 빚 많죠. 가계부채 맨날 요것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개인 사업자 대출
그 다음에 전세보증금. 전세보증금 굉장히 올라가요. 문제는 영끌족들이 찔끔 오르는 그 주담대 금리 그것도 있지만 금리 인상의 가장 큰 문제는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근데 갭투기가 한두 채예요? 30채 투기했는데 여기서 한 500만원씩만 내려봐요. 얼마 준비해야 돼요? 1억 5천 준비해야 돼요. 쉬워 보여요? 3채 이상 다주택자들, 그런 사람들 매물이 핵심인데. 그리고 다 뭐예요? 부모 찬스, 사업자 대출 이런 걸로 연결을 했다. 개인적으로 주담대 받고 사업자 대출 또 받아서, 근데 사업자 대출 문제는 9월에 원금 상환유예 끝나죠. 자영업. 이런 것도 굉장히 영향이 클 수밖에 없는데 남의 돈이니까 쉽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반대의 경우에 대해서는 엄청나게 비난을 하고 그럴 뿐이죠. 자, 거기다 전세대출 금리도 별도로 발표한다. 전세대출 금리가 발표가 안 되고 있었어요, 한은에서. 그러니까 전세대출 금리랑 전세가 상승에 대한 상관성에 대해서 명확히 드러내야 하는 건데, 전세가 오르는 거 지금 전세대출 금리 때문이다 사실. 근데 문제는 그거를 밝히지 않고 이야기를 하니까 임대차법 때문에 오른 것처럼 모든 언론이 하나 되어 그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아이 요것도 밝히겠다 하는 거죠. 지금도 금리 자체가 낮지도 않습니다. 주담대는 6월 수준이고 신용대출은 2019년 8월 수준 넘어섰죠. 2019년 11월에 1.75%에서 1.5%로 기준금리 인하시켰습니다. 지금 그때만큼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지고 있던 대출에 대한 금리는 저렇게 빨리 오르고 있지 않지만 신규 계약의 경우 금리가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니까 계약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사질 못하는 거고, 일단은 금리가 오르면은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담되는 것보다 사람들이 못 사는 게 더 크다. 근데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거래량이 낮은 것은 매물잠금 때문이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으니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가지고 있는 사람 부담도 보면 어때요? 연 5% 이상의 고금리 대출 비중이 2019년 6월 이후 최대 수준이죠. 고금리 대출로 왜 가요? 영끌에서 빌릴 만큼 빌리고, 그게 꼭 영끌에서 부동산을 샀다는 게 아니라 자영업이 위험해졌다든가 혹은 뭐 생활자금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돈 빌리고 빌렸는데 이제 1금융에서 더 이상 대출 안 나오니까 2금융, 3금융 넘어가는 거죠. 집 가지고 있는 사람은 예외일까요? 집값은 계속 오르니까 팔지도 못하고, 조금 싸게 팔려고 그러면은 다 가두리로 몰아붙여서 허위 매물 신고해서 매물 들어가고, 그러니까 결국엔 저런 데서 빌리는데 황금성은 떨어지죠.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 물론 8월 금리 인상은 진짜로 막 델타 변이가 갑자기 막 3,000명 막 이렇게 늘어나지 않는 이상은 거의 확정적이다. 그렇다면은 8월 금리 인상하게 되면 3분기에 한 차례 올리면 4분기에 한 차례 더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두 차례 금리 인상은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그리고 금리는 매매도 영향을 미치지만 가장 영향을 먼저 미치는 건 전세고, 금리가 올라가면 전세 가격이 떨어졌고 금리가 떨어지면 전세 가격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역전세 위험이 커질 수도 있다. 금리 인상이 얼마나 부동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지 판단해 보시면 되겠습니다.